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11월 19일, 오늘의 토요일, 살아있는 토요일 밤의 열기, 찐시황입니다. 한 주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강한 시장 변화에 따라서 이번 주도 뭔가 좀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저희한테 돌아오는 거는 한번 센 다음에 시장에 약간 횡보 아니면 좀 물량수화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또 이제 올라올 땐 좋아요. 올라올 땐 좋은데 또 올라오고 약간 공중에서 쉬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죠. 그러면 또 이제 저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저희 8.15 먼지톡에서도 얘기하지만 또 이제 반으로 싹 갈립니다. 더 간다. 아니야. 쉬었다 간다. 간다는 모르겠지만 다 왔으니까 쉰다. 이렇게 양분되면서 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뷰가 갈리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보면 그런 것 같고 저 영상 보면 그런 것 같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선택과 고민이 저희의 주식하는 게 모두 다였죠. 그런 과정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제였었나요? 어제 또 오후에 또 어떤 친구와 약간 주식은 가치 투자다라고 또 약간 얘기하시는 분과 또 제 스타일은 아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가치 투자를 했다가 같이 다 녹는 투자가 됐는데 라고 하는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뭐 좋은 얘기는 의견 교환, 나쁜 얘기로는 싸움, 개싸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런데 결론이 안 나옵니다. 답도 안 나오고 뭐 그런저런 얘기 하는 과정 쪽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라고 하는 것보다 또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쟤는 단기 투자해. 그러면은 왠지 없어 보입니다. 단타해. 뭐 맨날 틱만 보고 왔다가 요만큼에서 한 2, 3% 팔고 그거 갖고 좋다고 하는 애야. 뭐 이렇게 보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단기 투자의 정석 아니면 뭐 가치 투자의 희망, 빛 모두 다 시장이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또 될 때, 물론 되게 되면은 또 그럴 때는 장기 투자, 가치 투자로 또 주식 모아가는 게 빛이 나죠. 근데 그게 아닌 상황 쪽에서 또 한국 시장의 특성 쪽에서 이게 뭐가 맞느냐라고 보다는 둘 다 이제 어떤 생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지금 시장이 안 좋아. 그냥 현금 갖고 딱 대기하고 있어. 그러다 시장이 좋아. 이제부터는 모아서 가치 투자. 이렇게 딱딱 맞춰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첫 번째 원칙이 있죠. 일단 산다. 그리고 물린다. 그 다음부터 시장을 바라본다. 그 다음부터 공부한다. 이게 가장 큰 원칙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거 아닐까요? 주식은 일단 사면 물립니다. 사면 물리는데 그 다음에 물린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추매해서 막 하느냐. 근데 추매도 계속 물려요.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 뭐 내가 방법이 틀린 거 아니냐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죠. 차이가 어떻게 보면 바뀐 거죠. 다 이거 좋다고 하는데 그래 한번 사보자. 이런 회사 한국의 대표 주자인데 망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일단 사보는데 사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뒤늦게 공부하는 것과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공부해서 주식을 해도 물립니다. 어떻게든 물립니다. 물리는데 그 상황 쪽에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일반적인 케이스는 내가 잘 모르니까 또 대응하는데 보면은 아니 단타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걸 내가 종목을 단기적으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수익 나는 거 보고 또 시장 동향을 보다 보니까 다 조명을 받고 그러면 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좀 길게 볼까? 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데 나는 무조건 가치 투자야. 나는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볼 거야. 라고 하는 것과 아니야. 나는 무조건 이 종목은 단기로만 해서 계속 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방법론의 차이는 다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뭐가 맞냐 틀리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 종목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나의 맞는 방법 찾는다는 거. 나는 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그러면 단타가 맞겠죠. 그리고 단기타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결론은 단기 투자, 장기 투자 모두 다 같이는 잘해야 됩니다. 나만의 툴도 있고 나만의 원칙도 있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아가면서 좌충우돌하는 과정 쪽에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수업료 깨지는 거죠. 이거 내는 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일단 최소화시키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저분은 가치 투자의 대가다. 그러면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따라가려고 공부하고 거기서 그런 방식들을 맞아 갈 수 있게 나도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상당히 단기 매매도 그렇고 장기 매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험난하다는 거는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나중에 추앙받는 우리 워렌 버핏 선생님처럼 워렌 버핏 선생님도 아시는 것처럼 돈을 크게 벌었을 때가 65세인가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큰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때가 그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약간 조금씩 올라가도 내 자산이 크게 불어나는 때는 이걸 보통 눈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덩이가 굴려가서 처음에는 움직이는데 되게 조그맣습니다. 조그만 게 이제 점점 불려가면서 나중에 좀 커지는 현상. 이것까지 보기 위해서는 그런 워렌 버핏 형님 선생님이나 형님이나 돈 많으시니까 둘 다 이분들도 했던 시행착오나 다 수첩에 적었겠죠. 깨알같이 적고 이렇게 하지 말자. 또 이런 때는 이런 산업이 좋다. 그리고 나는 이런 쪽은 안 맞는다. 이런 전통 산업 쪽으로 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만약에 변하잖아요. 워렌 버핏 선생님도 애플을 삽니다. 예전 한때는 IT 이런 거에 난 잘 몰라 안 해라고 딱 못을 받고 전통 가치 쪽에 뭐 코카콜라 꾸준히 수익 내 뭐 이런 걸 쪽으로만 계속 포트를 운영하고 음식료 쪽 많죠 이런 거 베팅하다가 이게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시장이. 그러면 예전에는 나의 원칙이 IT주 절대 안 해. 이거는 쳐다도 안 봐. 버블이 너무 심해. 라고 하는 것도 어떤 기업이 바뀌는 현상이 나오고 나의 가치에 맞게 바뀐다. 그러면 그것도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런 만큼 가장 중요한 거는 단타는 더 그렇고요. 장기 또 아니면 길게 보는 차원에서의 중요한 거의 유연성.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덕목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 가치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꾸준히 모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오늘 다르고 일주일 다르고 또 한 달 뒤에 전망이 중요한 것보다도 전망은 내가 했다고 하더라도 틀린다고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내가 변할 수 있는 유연성은 그 누구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그러죠. 유연성을 갖추자. 유연성 써가지고 포스트잇에 써서 노트북 옆에 PC 옆에 딱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유연성 하다 보니까 계좌도 유연하게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말 단어나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을 얻는 건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나도 이런 걸 갖자 그러면 유연하게 시장에 바뀌는데 대처하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대처를 어떻게 해? 라고 하는 방법론 쪽에서는 다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또 내 단기 뷰나 그리고 또 시장을 길게 보는 뷰나 모든 게 또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성이 흔들리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는 얘기는 좀 약간 단어 때문에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유연성이란 거는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갔을 때는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는 또 다시 추가로 매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세 개군요. 홀딩, 매수, 매도. 이 세 가지밖에 없는 상황 쪽에서 이 시장의 유연성을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계속 그때마다 맞춰가는 거죠. 근데 이거 말은 쉽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제 봤던 뷰가 오늘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뷰 가지고 또 내일도 달라지라고?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죠. 시장의 흐름들이 바뀌어지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일관성을 갖춰가는 유연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참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위해서는 그 유연성이 가장 큰 생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좌가 제 개인적으로는 장기로만 보게 되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미리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일단 빠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선반영이라든가 약간 심리를 먼저 몰고 가는 측면들이 강합니다. 세 번째는 그것도 실적에서 나오겠죠. 예, 실적을 먼저 또 좋은데 먼저 반영했느냐 아니면 이거 가지고 더 가느냐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리고 또 이런 또 세 번째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이클이 기업 실적이 적자 났다는데 주가는 올라가요. 기업 실적들이 또 이만큼 와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주가는 빠져요. 이런 걸 대응하는 저희 흐름들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역동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쪽에서 주식을 모아가서 끝까지 간다. 이거는 오히려 엄청난 고통과 이거 뭐라고 그러죠? 몸에 사리가 나올 정도로 네. 다 한 분 한 분이 다 부처님이십니다. 지금 주식 코스닥 부처님 뭐 무슨 레버리 고퍼스 부처님 다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다 계신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장기 투자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가 모아갈 거다. 이거는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도 단기 투자라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그쪽은 나랑 안 맞아. 아니면 이거는 됐어. 이거는 저 시장 잡배나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무수한 메리트나 아니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효용과 또 제 입장으로만 이렇게 대변하는 건 모르겠는데 해보니까 그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거를 시작부터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서 또 이거 올라간다 내려간다 요즘 보니까 또 거의 뭐 말이 많은데 또 모 방송에서는 또 패널들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네, 약간 감정 상해 갈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그러면 왜 둘이 같이 붙여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분 찍고 그 다음에 찍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워낙 올해 시장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11월, 12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들어올린다고 거기다가 뭐 그동안에 쌓였던 감정 아니면 그동안에 쌓였던 울분이 뭐 이제 치고받고 하는 상황들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는 중요한 건 뭐 모릅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쪽에서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주식 비중을 줄여야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은 갖고 있는 거 그냥 갖고 가되 그러면 그 외에 또 같이 움직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2단계 3단계 레벨업 되려고 시장이 시도한다. 그러면 이때 주도주가 뭘까? 그동안 쉬었던 2차 전지일까? 아니면 업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반도체가 계속 살아갈까?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단서들을 보면서 다음 전략들을 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만이 살 길이 아니다. 단기도 병행을 하셔야 된다. 예. 근데 단기 하다 보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 모르겠으면 대가한테 가서 아닙니다. 배워서 가르쳐 주나요? 예. 근데 또 남들이 잘하는 거를 어떻게든 한번 또 나도 한번 적용시켜 본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해보니까 안 맞다. 그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차라리 좀 스윙 개념 한 2박 3일 정도 보면서 이제 단기 추세 보면서 이렇게 응축됐다가 뭐 팍 돌파할 것 같은 이런 자리를 노리든가 물론 손절범위도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주식시장에서는 제일 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시작부터 주절주절 말이 많았습니다. 네, 또 할 얘기가 없으니까 분량 채우려고 아닙니다.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요. 근데 너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서요. 다들 누구는 간다, 누구는 안 간다. 그럼 나는 뭐 이랬을 때 나는 그러면 여기다 한 표, 저기다 한 표 고민하실까봐 그냥 중요한 건 내계좌고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맞다, 이 사람이 틀리다 이런 거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보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서 간직해야 될 게 뭘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서 체크해야 될 게 뭘까? 라는 쪽으로만 보시면서 너무 누구가 맞췄으니까 그 사람이 거의 시장의 신. 네. 신은 없습니다. 시장이 그 사람 한 5번 맞췄는데 6번째 틀린다. 그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쓰레. 네.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계좌도 그래요. 제가 그 옵션 그러니까 파생 거래 많이 할 때 제 기억으로 큰 베팅을 한번 했다가 계좌가 많이 깨졌습니다. 한 100계좌에 100 몇십만 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생 매매하게 되면 선물 이것도 안 들어가요. 매수가 안 들어가고 그러면 옵션 몇 개 가지고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150만 원 이 정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기록 아니면 제 느낌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그거죠. 상승 하락을 7번인가를 그냥 계속 연속으로 맞췄던 것 같아요. 그것도 짧은 시간에 그랬더니 150만 원이 얼마까지 불어나냐면은 거의 9천 몇백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잘 튕겨가지고요. 옵션 시장이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결국은 풀 배팅이죠. 아, 이거 그냥 날리는 거 생각하고 그냥 몰라 했다가 며칠 되니까 불었네. 그럼 그거 가지고 다시 콜 상승 쪽이죠. 또 풋 이런 거 하면서 왔다 갔다 했더니 거의 9천만 원까지 불어나더라고요. 그때 또 그런 상황 쪽에서 이거를 그러면 이제 요만큼 있던 게 거의 10배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야, 요거 봐라. 그러면 이거 한번 튕겨서 또 한번 팔자 한번 고쳐보자 라고 하죠. 그러니까 7번인가 10번까지는 다 맞췄어요. 근데 마지막 한 번이 틀리니까 그게 결국에는 연속으로 한 2번, 한 3번인가 틀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니까 계좌는 다시 깔끔하게 제로. 네,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결국에 그렇죠. 한 긴 시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 몇 개월 만에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150으로 시작했다가 크게 갔다가 다시 원점에서 거의 이제 계좌가 다 녹은 상태로 되게 되면 이게 내가 한때에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 중간중간에 야, 나 요즘 돈 번 좀 같으니까 출금에다가 야, 뭐야 내가 살게. 그런 거 한 2번 있던 거는 그 친구들한테 기분 좋게 해줬던 거. 저도 그냥 괜히 말이야, 옵션은 이렇게 하는 거고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술자리에서 떠들었던 거. 그거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결국은 허세죠. 제 허세고, 나중에 잔고는 제로. 그러면, 꿈을 꾸고 있었던가, 과연 내가 뭐 했던 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맞추는 거 필요 없다. 이걸 관리를 얼마큼 잘해야 되느냐가 또 중요한 제 숙제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싼 교훈을 안고 또 교훈이 남았다는 거. 이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즘 또 보니까 내 계좌에 주식하다가 얼마 안 남은 금액 가지고 그냥 이거 방향성 가지고 곧버스 내버리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면 또 ETN 이거 가지고 또 베팅 막 세게 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내 계좌에 방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물론 주식도 방향성이 하겠지만 그래도 기업의 내용들 같이 보고 사는 것과 그냥 시장 전반적으로 보고 흐름에 따라서 맞춰가겠다 싶어서 이 내 계좌의 모든 금액을 다 거기다가 상승 하락 여기다 베팅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절대 끝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만약에 손해를 많이 보셔서 1억 매매했다가 지금 1,000만 원이 남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거는 이 좌절은 어디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참 타격이 무지 큽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 어떻게 이제 대응해서 나는 첫 번째 기간이 짧게 되면 안 됩니다. 올해 말까지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 거야. 그러면 그냥 1,000만 원 가지고 좋은 일 하세요. 차라리 그냥 복권 한 100장 하시고 나머지 기부하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이걸로 짧은 시간 안에 수익 크게 난다. 절대는 없죠, 세상에선. 네. 절대는 없죠. 예, 근데 여기서 차라리 그렇게 보다 1,000만 원을 손해본 거 인정. 근데 손해를 많이 크게 봤습니다. 크게 보면 그 90%가 손해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쭉 기록해 보세요. 왜 이렇게 손해봤을까?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처음엔 그거죠. 내가 주식하고 맞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주식하고 맞는 사람인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주식한다고 이러고 있는 내 자신의 내 인생에서 소중한 1, 2년을 이렇게 허비하는 거 가지고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네. 차라리 그 사이에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좋아하는 다른 거 아니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다른 일 차라리 그냥 어디 깔끔하게 봉사활동 가서 내 열정을 쏟아붓는다 아니면 내 취미를 위해서 쏟아붓는다 라고 하는 것보다 되지도 않을 거 가지고 90% 내 금전적인 것까지 손해보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내가 이게 맞다 아니다부터 한번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부터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게 되면 차라리 그냥 정리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중에 그러면 잘못하다가 또 금액 들어와서 또 깨지면은 앞으로 발생할 수익에 대해서 또 깨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더 처참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 이거를 장기적인 방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보기에는 1,000만 원에서
담은 2,000으로 올라올 수 있을 방법이 뭘까? 라는 것부터. 그러니까 이거 100%입니다, 수익이. 그러니까 깨진 건 90%지만 이게 다시 100%로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1,000만 원이 2천만 원이 됐었을 때 나의 마인드가 아유 아직도 갈 길이 멀어 이거 한 수익 100% 내봤자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는 와 해보니까 나도 100% 나.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2천을 가지고 어떻게 잘 운영해 가지고 또 50% 100% 만들어서 3천에서 4천까지 올라갈 수 있을 희망의 빛을 보느냐. 이것도 되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근데 빛을 보신 분들은 아마 그 다음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갔을 때 이거 아유 이건 나 어떻게 가라고 하게 되면 나 운이 아니었을까라고 또 약간 자기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나의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어 라고 바뀌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역동적으로 공부 더 많이 하고 찾아가기 시작하고 하는 경향들이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면 네 오십시오. 제가 제 문화생 제가 뭐라고 네 그냥 화이팅이고요. 네 응원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변화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출발하는 게 더 좋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참 요즘 일단 연말쯤 되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많이 들려서 그렇습니다. 네, 형 이렇게 많이 손해 봤는데 나 할 수 있을까? 라고 괜히 술 취한 척 예, 하면서 뭐 하는 친구들 그래서 뭐 종목 하나만 달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런 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올해 너무 급진적인 장세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복구하나 또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시점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 8.15 모니터로 올 때 낙엽길을 밟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렇게 장황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오늘 뭐 할 건데 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한 지 한 30분 만에 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두 분이 같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혼자서 열심히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사는 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부터 잠깐 보게 되면요. 미국 시장은 지금 약합니다. 네. 강한 건 일단 다우일 뿐. 다우 지수를 보고 있으면은 뭐 더 가려고 하는데요. 이거 뭡니까? 이거 근데 조정 맞추고 더 가려고 하네요. 네. 거의 고점 대비해서 다 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S&P 500. S&P 500도 괜찮은데요.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얘는 롤링.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꿀럭. 네, 이런 거. 이게 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직은 다음 레벨로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건 형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나스닥이죠. 나스닥이 참 다우로 가 있으면 여기 와 있을 텐데 한 요 정도쯤이겠죠. S&P는 한 요 정도. 지금 현재 나스닥은 요 정도. 그러니까 금리의 급한 인상을 바라보는 주식의 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아직 너희들은 예전에 저 위쪽으로 상승률이 컸던 종목이니만큼 금리가 이런 상황 쪽에서 일단 좀 고생 좀 해라 라고 아직 불확실성 크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단계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난 어제였었죠. 어제 말씀드렸던 11,000 비슷한 부근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를 깨느냐 안 깨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그렇고 시장의 단기 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가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고 무슨 변화가 들어가든 간에 다음으로 가는 흐름들이 완성이 돼가야 그러면 적어도 다음 변화를 기대한다고 하게 되면 다음 자리가 여기죠. 11,500. 그러니까 즉 11,000이 깨지느냐 11,500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패턴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의 가장 큰 덕목은 what? 예, 유연성, flexibility. 죄송합니다. 뭐가 막 튀네요. 네. 네. 이 거를 봤을 때 그 중간 단계에서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또 저희가 선택할 거 이제 3개. 매수, 매도, 홀딩. 그러면 지금은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홀딩. 근데 이거를 깬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매도. 근데 매도인데 그렇다고 주식을 싹 엎으냐? 그것도 좋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약간 좀 위험하다. 위험시도 감지. 그러면은 종목 중에서 이거는 좀 안 갔고 이건 좀 이상하고 이거는 수익권인데 좀 덜어내고 요거 팔자. 현금 좀 늘어놓자. 이 단계가 11,000선 이탈하는 요 단계겠죠. 나스닥 기준입니다. 반대로 11,500. 그러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종목들 홀딩하고 있는데 올라가 돌파해서 새롭게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저희가 카드 중에서 첫 번째 카드 매수 꺼내는 거죠. 근데 뭘 사? 그때 이제 주도 흐름들이 쉬었던 종목이냐 아니면 새롭게 들어가는 주도주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갖고 있는 거 두고 아니면 갖고 있는 쪽에서 이 종목이 더 갈 것 같아. 제가 5종목 갖고 있었는데 A가 더 갈 것 같아. 그럼 좀 있던 현금 A를 사던가 새로운 주도주 쪽으로 보이는 쪽을 사던가 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딱 그 자리입니다. 쉽죠? 네. 깔끔하게. 네. 그렇게 해서 흐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코스피는 고점 한번 딱 내주고 보통 얘기가 그렇잖아요. 갭으로 이만큼 저 먼저 이만큼 좀 갑니다 라고 갔는데 주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잠시만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라고 하는 그 갭을 메꾸는 자리들이죠. 그래서 그 갭을 메꾸는데 지금 관점으로 보게 되면 2430 지난번에 빵 떴던 가격이죠. 네, 그 단계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430 중심으로 여기를 이탈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지지하고 다음으로 돌리려고 하느냐 이런 뉘앙스에 따라 많이 바뀔 겁니다. 어제 금요일도 이게 뭡니까 좀 가려고 그나마 외국인들이 좀 도와줘요. 주식 한 1000 보니까 2000억 가까이 사줬어요. 선물도 장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690개 플러스 쪽으로 선물을 줬어. 예, 선물로 매수 쪽으로 나옵니다. 근데 코스닥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지만 네, 코스닥은 또 지난 금요일에 그런 얘기 나왔었죠. 야당에서 네, 그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해 줄게. 근데 폐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손을 많이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폐지 네 물론 누가 발의했는지는 뻔히 압니다만 네 근데 유예하고 그 중에서 그러면 양도세 100억을 올리는 거 이거 용납 못 이거 이거는 안 되겠다. 그리고 세금 내리는 거 안 되겠다. 아니 왜 시장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습니까? 뭐 시장 방해라고 비는 분들이신가요? 이렇게 되면은 또 지난번에 저희가 연말 때만 갔다가 보면은 중소형주들 계속 또 나 대주주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양도세 안 내려고 파는 현상. 이것 때문에 저희 지금 3, 4년부터 계속 고생하고 있잖아요. 뭐 죄를 뿌립니까? 시장 좀 될 때마다 뭐 악재 뿌려서 뭐 곱버섯 사셨나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좀 건전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거 말고 세금 가지고 뭐 해서 어떤 시장에 충격 주는 거 말고 정말 한국 시장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대주주만 챙기는 이런 법률들, 상법에서 개정해야 될 것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룰을 가지고 M&A 했을 때 왜 대주주만 비싸게 사주는 거 해주고 소액주주들은 그냥 팽개쳐요. 그러면 이거 대주주만 사주고 이거 비싸게 사준 다음에 그 소액주주들은 팽개치는 법안이 이런 거부터 해서 좀 질적인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건 놔두고 왜 어떻게 좀 주식 좀 열심히 해서 내 자산을 불려가 보려고 하는 저희 개인들한테 희망을 꺾기 위한 여러 가지 재만 뿌려 대는 게 과연 정치인들이 할 일입니까? 그만 폭주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디 네, 저희 임 대표님이 정치 얘기하시는 걸 너무 좋아라 하시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잘려도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그냥 거기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현상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도 어쨌든 더 밀렸죠. 네, 좀 처지는 모습들 나오고 그러면 가장 또 좋은 일은 그런 것도 처지면서 시장이 또 중소형주가 쭉 밀린다. 그러면 한 또 연말쯤 다가서는 개인들 물량 빠지는 거 가지고 또 기관 외국인들이 덥석덥석 사서 그걸 가지고 또 위기면 떡이야. 그리고 받아다가 1월 장세 나올 때 거기다가 또 쫙 올라갈 때 저희는 그러면 고생하다가 1월달 올라가는 거 보고 이거라도 한 반이나 좀 소폭 정리할까 싶은데 그런 밑에서 또 받았던 외국인 기관은 아니 우리는 양도세랑 상관없는데 그러면 지금 받아가지고 또 막 또 정리하고 이게 뭡니까? 예, 그래서 결론은 그런 거 결론이 좀 빨리 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간봤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시장 눈치 보면서 표에 따라서 눈치 보는 이런 것들 네, 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는 좀 약해요.
그래서 약한 상황 쪽에서 눌림목 끝나고 갭매기만 나오고 그냥 다시 N자로 돌아갈 것인가. 그런 패턴들을 저희가 보듯이 뭐 정확하게 잘 N자고 여기 지지했으니까 그 다음에 갈 겁니다. 이렇게 시장은 얘기 안 할 겁니다. 뭐 좀 됐다 싶으면은 N자를 또 갭으로 띄우면서 또 나갈 수도 있겠죠. 갭으로 띄웠는데 조정받았고 그럼 갭으로 다시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 상황 쪽에서 변화가 터치할 자리에서 지지하고 괜찮은지 아니면 봤더니 또 다시 고점대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뉘앙스의 흐름들 확인하시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첫 번째 핵심 이번에 시장이 올라올 때 시장이 밀려도 한 10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매수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가장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때 같은 경우 지난번에는 외국인들은 관망해요. 팔고 다 누가 먼저 파냐 그런데 쓱 하고 올라올 때 보니까 그때 외국인들이 좀 사기 시작하죠. 올라오면서 사기 시작하다 보니까 금액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외국인들 산다고 하더라도 거래량 보세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그냥 정체된 가운데 쓱 올라오는 거 보고 아예 그냥 그런가 보다. 시장 올라오는 거 다 보다라는 쪽으로만 움직임이 나왔던 게 이 정도. 근데 거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거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처음에 그 하락 전부터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오고 있는 이 패턴이나 거래량 보게 되면은 또 올라오는 상승 기울기 보세요.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요번에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편으로 얘기하면 뭐 연말 랠리 아니면 조금 더 한 번 더 강해서 한 직전 고점 때는 넘고 한 2,600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는 이전과 지금과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번에 바뀐 게 뭐가 있느냐? 물가 조금 떨어진 거 그거 가지고 뭐 누가 인식하겠느냐? 예. 여전히 연준은 금리를 내린다가 아닙니다. 금리를 올리는데 올리는 속도가 줄어들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올린답니다. 올리는 거죠. 속도는 줄인다고 하더라도. 근데 여전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제 내년 가게 되면은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 내릴 수도 있어. 예. 근데 반대로 금리 왜 내립니까? 그만큼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린 거겠죠. 그거는 첫 번째는 학제예요. 그런 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게 연말까지 해서 좀 그래도 한번 좀 돌려주느냐. 그래서 좀 사람 좀 살 수 있게 좀 돌려주느냐. 그리고 또 그냥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약간 어느 정도 좀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빠지게 되면 힘이 너무 하락 강도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했다가 한번 쫙 돌려주고 내려가야 제대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논리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내려간다고요? 기분이 더 나쁜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의 에너지라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보통 공을 위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탕 이렇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는 밀리려고 하는 에너지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떨어졌다가 탕 하고 떨어지는 이런 거. 첫 번째 이런 E는 MC의 제곱. 네. 물리의 여기서 왜 나오죠? 관성의 법칙. 네, 뭐 그런 거 뭐 문송입니다. 네. 문과입니다. 네. 뭐 그냥 갖다 붙였는데 그러니까 하락하기 위해서는 좀 올라 바운딩이 좀 세야 다시 내려가는 게 좀 크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여기서 힘이 없이 움직이는 단계에서 다음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는 더 어려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맞는 얘기, 이 비유인가요? 네, 그래서 네, 또 그냥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지금 반등 없이 하락할 때는 한계가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추가 하락을 또 전저점을 또 훼손할 수 있는 반등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락 쪽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결론은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너는 뭐냐? 너의 뷰는 뭐냐? 예, 저는 아직 갭 맥국이 나온 정도 이후에 외국인들이 자취를 감추지 않는다.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외국인들이 힘을 뺐다라고 하게 되면 팔았을 거예요. 예, 팔고 지금 근데 보니까 지금 옵션은 열심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풋 옵션이요. 네, 그거는 계속 긴장하면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시장이 끝났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는 상황들은 외국인들의 매수세 같습니다. 처음부터 출발도 거기서 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끝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아직은 더 연장돼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다 왔다 주식 팔라 아니면 뭐 현금 50% 비중 가져가라 아니면 다 팔고 현금으로 시장 관망해라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점이 여기일까
라고 하는 지점은 저는 조금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불안하지만 또 그리고 세금 얘기 때문에 좀 정신이 또 없고 연말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 상태라고 하게 되는 아직은 실망하긴 좀 이르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하지만 제 뷰는 똑같습니다. 내년은 조심하자입니다. 내년에 특히 상반기 초 이 정도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뷰입니다. 근데 이번에 움직일 때 또 815 머니톡에서도 아직은 안 잘렸으니까 네, 매일 또 뵐 때마다 흐름을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여력이 더 있기 때문에 제 카드다. 매수 매도 홀딩. 예. 1, 2, 3번 카드 중에서 저는 아직은 홀딩의 카드를 내고 싶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상한 거, 또 이상한 얘기 쭉 하면서 이상한 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는 오늘은 무슨 얘기 드려야 될까라고 하다가 이 얘기는 꼭 드려야겠다. 라는 쪽에서 드린 아주 계산적인 행동이었지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네, 하고 싶은 그러면 찐슈형 부르지 마시던가요 하면 또 임 대표님이 화내시겠죠. 네, 그래서 요 얘기는 또 하나 더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쪽인데요. 네, 반도체의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이것도 그렇죠. 이거 저점이다, 아니다, 폭락 더한다, 무슨 여기도 또 의견이 확 갈리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도체주 이거는 솔직히 저점 맞추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냥 징후가 나온다 싶어도 그거를 뭐 반도체 쪽 거기 연구원이었고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아니면 그러면 자 반도체 회사를 운영하는 삼성전자 이쪽도 잘할까요? 근데 보면은 이분들도 지금 보니까 임원들이 주식 매수하는 거 신고하지 않습니까? 매달 시기만 되면 쭉 달립니다. 예, 근데 이분들 8만 원대부터 조금 빠르게 8만 원대부터 삼성전자의 임직원이라고 하게 되면 동양 잘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도 아무리 그래도 물론 나는 회사의 충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받는 연봉이 40억인데 그 중에 10억은 사야지 라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8만 원대에서 거기서부터 쭉 나오면서 저희도 똑같죠. 우리도 8만 전자 사는데 7만 전자 사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보다 더 큰 금액들로 8만 전자, 7만 전자 쭉 사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의 잔고 연말 지금 와서 깨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 뭐 40억대가 30억으로 돼 있을 것 같고, 네, 30억대가 뭐 그분들이 손해 본다고 뭐 저희한테 뭐 전혀 도움 이런 건 없습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도 못 맞춰요. 예, 아무리 내가 현장에 있고 회사를 안다고 하더라도 못 맞춥니다. 근데 저희라고 뭐 별 수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반도체는 딱 하나 알고 있는 건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이다 보니까 사이클도 첫 번째 사이클이 이게 약간 선행합니다. 사이클이 6개월 선행하는 게 먼저고 그리고 또 선행한 6개월 뒤에 고점도 먼저 나오는 거고 거기다가 가격으로 사이클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또 수요 관련된 Q라고 하는 부분들도 바뀐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주문할게요. 그랬다가 저희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 짜장면 2개랑 탕수육 하나요? 전화 끊었다가 5분 뒤에 갑자기 저 탕수육 대짜로 바꿔주세요. 그러다가 혹시 출발했어요? 짬뽕 하나 추가로 해주실래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더 우리도 할게요. 라고 했다가 오더 그러면 이거 해서 이번엔 큰 오더 있겠구나. 상황이 안 좋아서 한 70%만 할게요. 이거 봐라. 그러면 이거 나머지 30%는 어디다 팔지? 이러고 있는데 저 다음에 또 전화 와서 죄송한데요. 그냥 반만 이번엔 반만 하고 상황 좋아지면 다음에 반 꼭 할 겁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도 반도체 쪽에서도 그러면 그것 따라서 고정거래 가격이라는 것도 바뀌잖아요. 그러다 나오게 되면 P가 바뀌고 거기다 Q도 만약에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와 이거 계속 생산하다가는 재고만 이만큼 쌓일 텐데 재고 어디다 냐 뭐 주차장에나 반도체 생산한 거 그냥 주차장에 쌓아놓을까요? 비 맞고 이런데 안 되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재고 비용만 더 늘어납니다. 안 되겠다. 감산하자. 근데 감산을 누가 먼저 하느냐? 내가 반도체 만들 때 비용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내가 한 개 들어가는 그러니까 반도체 한 개를 생산하는데 디램 하나 생산하는데 원가하고 다 따졌을 때 나는 요거 한 개 팔면은 10원 남아. 근데 나는 이거 한 개 팔면은 20원 남아. 하는 쪽이면은
누가 먼저 감산을 할까요? 이거 잘못 재고만 갖고 있다가는 얼마 안 나는 쪽, 그러니까 관리 비용이 제대로 안 되는 쪽이 먼저 끄겠죠. 먼저 감산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기계를 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감산하게 되면은 이제 생산은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위에 20원 남던 애들은 오호라, 요 10원 남는 애들 좀 힘들어지네 라고 하면 우리도 감산을 해 말어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은 우리가 감산을 이 친구들은 만약에 50% 한다. 우리는 10%만 해도 돼요. 그냥 참아보지 뭐. 그냥 이 정도는 최소로 유지는 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결론은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요도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공급량이 줄다 보니까 이게 업황이 빨리 턴하는 단계입니다. 반도체에서 감산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안 좋은 상황 쪽에서 가기 위한 다들 업체의 선택인데, 선택도 가장 먼저 쫄리는 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접습니다. 아, 이것도 약간 도박스러운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감산 얘기 나왔던 쪽이고, 근데 1위는 인위적인 감산 안 할 거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감산 그러면은 저기 봤을 때 이거 봐라, 얘들 담합하네. 똑같이 다 감산한다고 나가게 되면 이거 담합하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감산이라는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감산은 없지만 한 10%는 하겠죠. 10%는 20%는 살짝 하면서 또 조절해 가겠죠. 왜냐면 재고가 많이 쌓였으니까. 근데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업황을 턴할 수 있는 턴이 좀 빨라진다라는 쪽이고, 그러면 또 업체를 볼게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게 앞으로 진짜 계속 어떤 기술 개발이 필요한 섹터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저희가 아까 짜장면을 판다고 하더라도 짜장면을 파는데 면발이 이게 처음에는 그냥 먹었을 때 전분을 조금 더 넣었더니 옥수수 가루를 조금 더 넣는 거와 이걸 더 넣었더니 또 쫄깃쫄깃하고, 어우 사장님 요즘 뭘 했는데 이렇게 면발이, 면치기를 하는데 볼에 탁탁 때려요. 싸대기를 때리는 이런 면발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은 보니까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 면발 땡긴 다음에 또 올게요 라고 하게 되면 이거 봐라, 면발에 대한 기술을 계속 노력해야겠다 라고 하고, 거기다가 아니 짜장면 고기가 이거 예전과 다른데요? 입에 들어갔더니 뭐가 육즙이 팡팡 터져요. 이거 무슨 고기예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고기도 좀 바꿔야겠다 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불황이지만 우리 짜장면집은 잘 돼. 그 될 수 있는 이런 걸 바꿔가기 시작했죠. 반도체도 뭘까요? 네. 그러면 내가 같은 웨이퍼 안에서 칩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세한, 같은 웨이퍼 안에서 좀 더 미세한 공정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더 많은 개수를 생산할 수 있고, 그게 오히려 경쟁력이 된다. 그러면 그런 미세화로 갈 수 있는 경쟁력, 이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제가 벌써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815 모니터 많이 저희 한번 영상 보시게 되면 10만 뷰, 20만 뷰 보시는 이런 여러분들이 계신데, 제가 여기다가 종목을 텐베거다라고 해서 아직도 마음속에 텐베거는 한 대여섯 개 있습니다만 잘 가더라고요. 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말씀드릴 때 과연 내가 해도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 2년 동안 지켜봤더니 이게 될 때가 됐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 미세화 공정관비 EUV 그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EUV 쪽은 그래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때 뭐 제 최선으로는 FSD다 이거를 사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조정 받는 거 당연하겠죠. 네, 근데 이런 쪽 그리고 또 동진 세미캠 네, 같이 또 보겠습니다.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좀 약간 정체가 되죠. 왜냐면 무겁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는 또 코스닥 150입니다. 올라가는 거 쉽게 안 줘요. 네, 왜냐면 올라가면은 이거 봐라 또 고매도 들어오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하지만 최근에 수급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SNS텍. SNS텍은 많이들 또 보는 종목이긴 한데 마찬가지로 코스닥 150입니다. 이러면은 영향 받죠. 근데 앞서 FST는 마찬가지로 코스닥 150이긴 한데 좀 가격의 탄력들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밸류가 그러니까 워낙 실적 폭이 좀 등락폭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적자를 보는 듯하면서 좀 성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낮죠. 밸류가 낮죠. 그러니까 밸류가 높죠, 반대로. 예, 그래서
이쪽은 별로 그냥 신경을 안 쓰라고 했던 게 움직이는 게 더 큰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장비 쪽의 변화가 더 큰, 솔직히 EUV 장비 ASML에서 나가는 장비가 한 대 얼마인지 아시죠? 네. 몇천억대 단위입니다. 이 단위를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1년에 3대만 팔아도 조단입니다. 뭐 서너 대만 팔아도 조단입니다. FSD가 그럴 정도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 정도의 한 대에 그럴 만한 장비들을 계속 들어간다 만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외선 끝단 쪽에서 수율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거의 고민을 했고 있던 때가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네, 이런 거죠.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게 한 대에 만약에 500억짜리를 한 대여섯 개 판다라고 하더라도 5, 25, 5, 6, 30, 2, 3천억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이 쓴다. 우리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SK하이닉스도 주문한다. 똑같은 게 들어간다. 그러면 2, 3천억짜리 그러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 그대로 들어가면서 그러면 6, 7천억. 네. 지금 FST의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죠. 천억대 그냥 기존에 있던 걸로 그냥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정도가 답니다. 근데 6, 7천억 한 매출 자체가 5배가 늘면 이제 1조겠죠. 예, 그럴 정도로 갈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 게 의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EUV가 뭔지, EUV 장비가 어떤지, EUV 특성이 어떤지 그냥 제가 떠들어서 한 대에 몇 천억대래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모르시게 되면 지금부터 올라온 주가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대응을 잘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고 가자. 왜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급하게 움직였고 왜 시장에서 별 외국인 건 사는 것도 없는데 라고 움직이는지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셨고 이때 2020년도입니다. 왜 이렇게 폭발하면서 그때 5천원대 주가가 거의 4만원대까지 갔는지 8배 났죠? 네. 이렇게 갔는지 그러면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겠죠. 네. 이때는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몇 개 더 보게 되면은 영창 케미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재료 쪽인데 와 이거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이거 돌파하고 갈 줄 참 몰랐어요. 근데 저라면 이런 때 못 사다가 돌파는 이런 때 사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항선 들어오는데 올 때마다 밀립니다. 들어올 때마다 밀리고 근데 반대로 올리고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딱 돌리고 올리고 처음으로 나온 신호입니다. 그럼 이거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올리고 네. 그리고 어디서 파느냐? 여기서 나오죠. 지금 이렇게 저항이 나오고 있는 요 마지막 선까지는 여기서 빨리 올라오게 되면 너는 당분간 못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상으로 가게 되면 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상으로 가면 밀립니다. 그러면은 잘라줘야죠. 제 파는 가격은 여기입니다. 여기 사서 그러니까 12,000원대 중반대 사서 15,000원대 파는 거 2,500원 그냥 괜찮나요? 네. 공부하던 종목이 이렇게 패턴이 바뀌어서 들어간다 이렇게 매도한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동진 이 정도쯤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파크 시스템스가 하나가 있는데 이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이거는 근데 보니까 이번에 그 코스닥 150에 이탈리아가 이 종목 아닌 거죠? 네, 이탈리아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한번 진입하고 실적은 좋은데 뭔가 거래량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은 너무 뭐라 그럴까요? 그냥 후 불면은 후루룩 흩어질 것 같은 종목이에요. 너무 호가가 너무 없어요. 매매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분봉을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점 찍듯이 움직여요.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매매를 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이게 응집되는 때는 있겠지만은 그 응집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가 쓰던 HTS가 오늘 이제 토요일 점검이래요. 그래서 확 끊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봤었는데 지금 사라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갑자기 저도 당황, PD님도 당황, 여러분도 뭐야 이거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보지 말란 얘기죠. 네,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그 EUV 쪽이 그렇다. 그리고 또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서 또 새로운 기술 쪽에 하나, 가끔 말씀드렸던 GAA 기술을 가지고 나오는 또 하나의 변화, 이것도 종목들군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이것도 되겠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한번 또 관심 있게 보고,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은 또 이런 것도 바로 요거다라고 또 언급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SK하이닉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자, 차트를 보시죠 라고 하면서 제가 그리고 싶습니다 막. 근데 안 보이니까. 네, 근데 HT, 네, 그 M사에 따지고 싶네요. 제가 퇴사한 그 M사. 네. 왜 토요일 날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사실 이제 뭐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뭐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반도체 업황을 보면서 그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업황이 나쁘면 그러니까 업황이 나쁜 기에 들어오게 되면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핵심적인 단어, 적자. 이번에 SK하이닉스 4분기 적자 얘기가 나와요. 옳았구나. 좋은 얘기입니다.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입장, 갖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데요. 사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면 살 수 있는 기회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업황이 안 좋다, 분기 적자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요동을 칩니다. 근데 요동을 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저점부에서 박스권을 그릴 것이다. 주가가 쭉 지금까지는 계속 실적 좋다고 그래도 밀리다가, 여기서 실적 안 좋다, 실적이 확 깎인다, 마이너스 30% 났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번 밀린 자리에서 더는 안 밀리고 변동성이 심해질 겁니다. 이 저점대 박스권이죠. 요거를 이용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제 박스권대가 정확하게는 85,000원대 8만원 사이가 박스권 하단부 쪽으로 봐야 될 거지 않습니까? 8만원 근처만 들어오게 되면 딱 그래, 이때마다 10주씩 살게. 10주. 근데 만약에 7자가 보인다, 그러면 좀 더 사야겠죠. 예상. 저는 7자대가 보이기를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갖고 계신데 제가 이런 얘기 드려서. 근데 어차피 7자 보인다고 하더라도 오래 안 갈 거예요. 그냥 7자 보이는 때가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오래 걸리면, 그러면 또 말이 바꿔. 네, 아닙니다. 7대는 사겠습니다. 저도 드디어, 네, 그러면 그런 단계가 들어오게 되면은 전화를 이제 그때쯤엔 그 전날은 좀 맛있는 거 족발도 사가고 집에, 그리고 또 바꾼 다음에 설거지 다 끝낸 다음에 좀 와이프로 쓸 때가 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가 아마 7자 같아요. 그때는 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박스권의 하단부는 계속 공략을 하는 쪽으로 보시되,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스권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위로 돌파할 힘은 아직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지금 단기적인 전략은 48이 지금 가능한 때입니다. 큰 폭으로 움직이면서요. 그걸 9만원대 중반, 8만원대, 8만 5천대 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는 됩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탈피하는 신호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개선 신호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아마 근데 제가 보기엔 내년 초에 아마 SK하이닉스가 7자를 볼 것 같고요. 그때가 좀 이제 시장이 좀 위축이 한 번 더 되는 때를 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건 제 생각이고, 항상 투자는 유연성, 유연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겠지만, 또 어떤 시나리오가 바뀌게 되면 거기 또 따라가겠죠. 근데 그런 기점을 보고 내년 초를 대응하고 있다는 거 한번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안 좋다고 할 때 지금 관심 갖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갖는데 오히려 약간 불황 속에 투자하는 때, 그래서 먼저 주가가 EUV 쪽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부담된다, 파세요. 정리하세요. 수익 났는데 뭐하러 고민하십니까? 정리하고 또 사시면 되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아예 이렇게 수익 많이 난 거 그냥 다른 쪽으로 전략을 또 짜시던가,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그리고 또 종목은 많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또 보면서 중소형주 움직이는 쪽을 보면서 또 말씀 많이 드리겠죠. 그거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얘기하다가 좀 강조를 드리는 종목이 나올 겁니다. 그런 거는 좀 챙겨보세요. 그냥 이거는 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임 대표님이 빡 약간 좀 그거 좀 이상한 얘기를 좀 놀리는 분들이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종목들은 아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종목들 얘기는 좀 뭐 다 그게 큰 변화 없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다음 주는 뭘 봐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다음 주가 저희가 그냥 잊고 있는데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뭐 변화는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서 그래? 하고 또 갑자기 딱 사고가 전환되는 쪽. 그게 뭘까? 저는 월드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월드컵 관련주를 이번 주에도 처음에는 이제 HTS를 못 보니까 이렇게 답답하네요. 어이구. 네. 처음에는 그 교촌 치킨이죠. 교촌 F&B. 이게 갔다가 다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올라온 가격대를 또 시도를 합니다. 이거는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첫날은 그래서 무시. 두 번째 날 보니까 다시 그 가격대로 올라오네. 그러면은 움직여 봐야 되겠죠. 움직여 봐야 되는 게 트레이더의 숙명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움직였다가 좀 쉬다가 또 올라옵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과정 쪽에서 저점이 계속 올라가요. 저점대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일정이 아직 끝나지도 시작도 안 했는데 뭔가 있다는 얘기겠죠. 대응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촌 F&B가 움직여. 그러면 다른 때 왜 맥주 치킨만 먹고 맥주 안 먹으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밥 먹고 김치 안 먹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맥주 쪽의 변화도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게 제주 맥주 뭐 이런 거. 솔직히 비싸요. 비싼 종목이고, 아니 움직이려면 하이트진로나 롯데 칠성이 가야지. 시장은 안 그렇습니다. 왠지 보고 싶은 건 봅니다. 그런 종목들이 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래서 월드컵 끝날 때까지 내년까지 쭉 가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매매를 할 때 내가 혹시나 단기 매매에 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테마가 움직이고 있고 이런 동향들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대응해봐야 되겠죠. 그게 월드컵 쪽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관련주들 한번 지켜보시되, 제가 보기엔 단기 고점은 그때 나옵니다. 네, 저희가 24일 날인가가 우루과이랑 같이 경기를 합니다. 1차전입니다. 근데 그때가 오후 10시. 네, 저녁 먹고 치킨 하기 딱 좋은 시간. 또 리오프닝이에요. 리오프닝이면은 이제 오랜만에 저 친구들이랑 치맥하면서 그 스크린 큰데 한번 가서 볼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그런데 보이면 네, 치맥 교촌 치킨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런 쪽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이제 근데 그때가 그날이 일단 1차 고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24일 날이죠. 오전 그때 혹시나 우루과이랑 변화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월드컵 관련된 종목의 특징은 저희가 대표팀이 선전하느냐, 우리 손흥민이 얼만큼 선전하느냐에 따라 달렸을 겁니다. 1차전 혹시나 이겼다, 아니면 1차전 이기는 것보다 무승부, 그러면 2차전이 어디죠? 가나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2차전 가는데 그러면 무승부니까 무승부보다 이기는 게 좋겠죠. 그래야 희망이 있어. 2차전까지 뭔가 이렇게 무슨 무승부 가다가 또 맨날 16강 탈락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래도 1승을 해야 다음 시대가 연결된다. 근데 그게 무슨 승부 맞추는 도박사도 아니고 주식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24일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21일, 22,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계속 또 움직임이 나오면서 변화가 되지 않나 하는 쪽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정은 제가 그냥 스치듯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보시면서 경기 전날쯤에 주가가 강세일 수, 그 마지막이 고점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서, 시장이 재미가 없으니까 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죠. 네,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 종목이 좋다가 아니라 테마에 맞춰서 내가 대응하는 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HTS가 있었으면 또 이렇게 보면서 또 분봉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또 그 앞서 앞에는 이만큼은 또 잔소리, 여러분들한테 드린 잔소리였고요. 또 중간에는 반도체 얘기 그런 쪽으로 드렸는데, 오늘도 혹시나 또 다음 시장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시장 하락할 때도 그렇고 올라올 때도 그렇고 내가 얼만큼 시장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시장이 안 된다 그러면 손절도 합니다. 하고 그거를 손절한 거를 잘 칼로 여기다 내가 이번에 한 20% 손해 이렇게 해서 뭐 책상에 적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거를 새기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얼만큼 전환시켜서 마이너스가 난 거를 주가가 올라간 데에서 그대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데서 얼만큼 찾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찾아갈 수 있게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깔끔하게 또
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좋은 얘기와 관련된 이빨을 네. 그래서 얘기를 좀 드리면서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다음 주도 만만치 않은 장일 것 같습니다만 또 되게 난이도가 쉬운 장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전해 주시는 여러분, 예, 챔피언이십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도 훨씬 더 올해 이번 주보다 좋은 성과 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예, 이번 주도 잘 쉬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불타는 가을산을 한번 또 느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가서 또 사색과 고독을 즐기는 니케와 같은 제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엔 니케로 바뀌나요? 네. 니케는 게임 이름인데 요즘에. 그런 것만 안 되죠. 네. 많이 주말 즐기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